1945년 광복 이후 가장 많은 태극기가 거리를 뒤덮었던 2002년 월드컵 축구. 세계인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진 우렁찬 소리는 아직도 생생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손에 자랑스런 태극기를, 다른 손에 붉은 악마 깃발을 들고 한마음이 되어 소리 높여 응원했다. 그때의 환호성과 응원의 열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하다. 우리 민족의 주권과 국위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품에 간직한 채 독립운동을 했던 생명의 국기이고, 한민족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붉은 악마의 형상은 성과 웅을 겸비했던 치우천황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조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기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치우천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태극기에 대해서 1882년에 박영효가 주역의 팔궤도를 착안하여 처음으로 도안한 것쯤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며, 치우천황에 대해서도 고작 싸움에서 결코 패한 적이 없는 전쟁의 신을 상징하는 도깨비의 형상쯤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조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세계인들의 가슴에 새겨놓은 붉은 악마의 위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 기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현실이다. 이런 비극의 탄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족의 뿌리 역사가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인류 시원의 나라 환국, 그 종통을 계승한 한민족 최초의 국가 신시배달, 그리고 배달국을 이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단군조선의 역사 문화가 송두리째 뽑혀나가 한민족은 그야말로 뿌리 없는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태극기의 사상적 의미를 제공한 주역의 팔괘는 누가 처음으로 만든 것일까? 중국인들이 인류 문명의 조종으로 추앙하고 있는 태호 복희씨다. 그런데 환단고기는 복희씨를 약 5,500여 년 전 동방 배달국 5세 태우이 환웅천황의 막내 아들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우사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삼신께서 성령을 내려주는 꿈을 꾸게 되자 동방 한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달려가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천하에서 용마의 등에 비친 상을 보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그는 우주 창조 변화의 설계도 하도를 그렸던 것이다. 이것이 태극기의 바탕이 된 복희 팔궤도의 기원이다. 붉은 악마의 도깨비 형상으로 둔갑한 민족의 수호신인 치우천황은 누구인가? 환단고기에 의하면 그는 신이암과 용맹을 겸비한 배달국 14세 자오지 환웅천황으로 천하가 모두 외경했던 분이다. 세속에서는 이분을 치우천황이라 불렀는데, 속언에 치우는 뇌우가 크게 일어 산하가 뒤바뀐다는 뜻이라고 한다. 치우천황은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안개를 일으키며 철로 무기를 주조하였는데, 그만큼 신이하고 용맹했기 때문에 후에 무신의 원조요 병법의 비조로 숭배되었다. 한고조 유방이 풍패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치우시에서 제사를 지내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기록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태극기의 기원이 되는 복희 팔궤도와 무신의 원조인 치우천황은 우리 조상이 세웠던 위대한 배달국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직 환단고기에서만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비분강기할 만한 일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그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 정신을 고양해야 할 국가의 역사서가 결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중국의 국기로, 붉은 악마 응원단을 중국의 응원단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우리 민족이 남의 나라 국기에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소신에 환호하면서 열광적인 응원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해부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 시대인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조작으로 인해 통째로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족 정기를 고취하고 올바른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강단사학은 깊이 잠자고 있고,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상고 역사를 찾아서 올바르게 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강단사학계가 단순히 중국의 중화사관, 일제의 식민지 사관을 아무런 검증 없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고 역사에 대한 사학인들의 연구 부재가 주 요인이거나 상고시대의 역사와 문화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환단 고기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셋째는 강단사학이 한민족의 상고사를 왜곡하고 삭제한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의 그릇됨을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강단사학의 현실이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민족 모두가 자신의 역사에 가하는 가장 큰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잃어버린 시원의 역사를 복원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왜 그리도 중요한 일인가? 근대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현재 사회와 과거 사회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는 2002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이 보여주었듯이 과거의 역사가 현재에도 요동치며 살아 숨쉬고 있고 미래에도 삶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주도적임을 의미한다. 역사는 순간의 선택을 영원한 지혜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요, 민족 문화의 미래에 대한 문화 창달과 비전을 가져다주는 영혼의 자양분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 경전이면서 문화 경전인 환단고기에 있다. 이 책에는 잘려나간 뿌리 국가시대, 즉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왜곡되거나 삭제된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의 역사와 문화의 원형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철저하게 뒤틀리고 이질러진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서는 오직 환단고기뿐이다. 환단고기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립하고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파악하게 해주는 소중한 사서이자 지구촌 인류가 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경전이다.